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잘 실감은 안 나는 반응이지요. 이재명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본인이 무섭대요. 근데 이런 건 다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28일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생일이었답니다. 어제가 주민등록상의 생일. 생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화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 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10수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아마 여기 대응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 이런 말을 했더군요. 어제 퇴근 무렵에 의원실과 당 대표 비서실로 전화로 일방 통보를 했다. 방식 자체가 너무나 무례하고 폭력적이다. 무례하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김의겸도 또 무례하다고 그러는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받고 무례하다 그러더니 뭐가 하면 뭐가 한다더니 김의겸도 무례하다 또 그러고 있어요. 이 무례하다는 말이 이 사람들의 전매 특허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런 말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의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게 새빨간 날조 거짓말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건다는 것인지 유감이다라는 말 하나만 짤막하게 나오고 그 뒤로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김의겸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내로남불. 영국에 있는 무슨 옥스퍼드 사전에도 실렸다는 네 글자 내로남불. 인 줄만 알았는데 내로남불은 초기 증세고 그 단계를 지나면 뻔뻔한 후안무치. 거짓말을 해놓고도 다른 쪽을 향해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 신현영 의원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의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지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명지대병원에 그 닥터카를 타고 가서 그리고 또 돌아올 15분 동안 머물렀다가 자기 남편이 찍어주는 사진으로 막 여기저기 SNS에 글은 올려놓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돌아왔다는 거죠. 조선일보 8면봉이 이렇게 찝었더군요. 야, 카풀의 최고다 최고. 카풀. 다른 사람 차 얻어 타는 걸 카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라. 그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입니다. 아니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을 그렇게 질타를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15분 동안 쇼를 하러 갔던 겁니다. 명지병원에 닥터카를 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또 얻어 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3살박이 아기도 이런 짓 못합니다.
3살 막의 아기가 엄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안방을 온통 어질러 놨을 때 이거 누가 했어? 민영아 이거 누가 했어? 일로 와봐. 누가 했어? 울음을 터뜨릴지언정 천장 바라보면서 나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신현영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금방 여기다가 뭐 한 무더기 쌓아놓고 이거 누구야? 나는 몰라.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조사받으라 그러니까 무례하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조사받으라. 검찰에 좀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김의겸이 나서서 무례하다. 그랬는데 참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예절을 똑바로 갖춰서 전임 대통령 한 분한테는 17년 징역형 또 한 분한테는 22년 징역형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에게 합해서 40년 징역형을 때렸나? 그렇게 예절을 잘 갖춰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예절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